네, 과거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기자회견 내내 마치 제3자의 일을 얘기하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여 사과 방식과 내용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문화 권력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파문을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저희가 이윤택 씨의 기자회견 현장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시 보긴 했지만 일단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했는 내용은 진심으로 피해자들한테 사과한다. 그리고 또 피해분들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끌고 있는 극단에게도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비롯해서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서서 뒤에 이제 그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결국 그 내용 중에서도 본인이 어떤 성관계나 이런 것들은 했지만 그것이 강제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총론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에서의 어떤 사과일 뿐인 것이지 법적 의미,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과라고 하지만 마치 제가 들으면서 이게 본인이 사과하는 것인가? 마치 변호사가 이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의뢰인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해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과연 진정한 사과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후문이 많은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자신의 성추행이 극단에서 18년간 이어져온 관습이다 이런 내용의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이게 뭐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8년 동안이 관습적으로 성폭행을 합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거의 18년간 본인이 상습적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추행 내지 성범죄를 해왔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체적 내용은 케이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스스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그 2013년 6월에 이 성범죄에 관한 것이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 2013년 이후의 사안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벌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그 고소와 상관없이 이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18년 동안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오랜 기간 이 극단을 해왔고 사실 이 연극계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몇몇 피해자 이외에 이른바 미투 행진이 있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형사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이전 감독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단원들이 끊임없이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극단 차원에서 조직적인 묵인, 은폐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직접 사과를 했는 것이 아니고 이 연희단 거리패라는 데서 간접적인 사과를 했죠. 그 간접적인 사과가 오히려 사과 아니함만 못하게 더 이 불길을 일으켰고 그러다 못해서 오늘 지금 본인이 직접 나와서 지금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 인터넷에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증언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 극단에 있는 대표가 결국 이 극단장의 방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채용사 역할을 했다는 그런 지금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주장, 특히 이제 성범죄에 있어서는 여성의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을 신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조직적, 습관적으로 얘기를 했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일탈뿐만 아니고 이 조직 내에서의 조직적인 어떤 그 은폐와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이전 감독은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법적 책임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게 뭐 일각에서는 여론 면피용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항상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무력감도 느끼는 부분인데요. 네. 예. 실제로 지금 한 세 분 정도 피해 여성이 이제 그 이것을 거론하면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전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예.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2001년 내지 2023년 이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10년보다 훨씬 더 이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공소시효란 것이 그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그 기간을 의미한 것인데 이게 강간이나 어떤 강제추행과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소시효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근데 지금 적어도 현재 나와 있는 그 2명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 그 어떤 다른 분 같은 경우에 다른 극단에서 있었던 피해 여성이 이제 보면 발성 연습을 하는데 이 그 극단장이 이게 그 손으로 상체에 이제 몸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2016년입니다. 네. 만약 이 말이 지금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이전 10년 이전 것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만 2016년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기관이 그 조사를 해서 네. 강제추행으로 충분히 입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불어서 본인이 스스로 행위 사실을 인정을 하고 다만 그것이 성추행이 의미가 아니고 어떤 발성을 도와주는 취지라고 해서 결국 행위는 인정하되 범죄를 하고 하자는 고의는 부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통 성범죄의 남성이 보통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합니다만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결국 예.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어렵겠지만 네. 2016년에 있었다는 지금 사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른바 미투 고백이 더 있게 된다고 하면은 네. 형사적인 법정에 세워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만약 이전 감독의 사건과 관련해서 좀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문제를 책임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형사적인 것은 네. 뭐 아무리 그것이 이제 그 잘못이 됐다 하더라도 네. 뭐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적인 책임은 지우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본인 스스로도 공소시효나 이런 것 상관없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한 가지 방법은 민사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민사적인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민사적인 불법행위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이승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은 사실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 그와 같은 것은 돈을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이른바 시효 항변을 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얘기했는 것처럼 법적 책임을 시간이 지나도 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결국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10년 지났다, 3년 지났다 그와 같은 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은 네. 손해배상 책임은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네.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예.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할 경우에는 충분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분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대로 이전 감독이 좀 말을 번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는데 또 조직적 묵인과 은폐 논란에 휩싸인 연희단 패거리에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성범죄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행위를 뒤에 은폐했다. 이런 것은 같이 성범죄에 있어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지금 한 10년 이내에 있었던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이윤택 씨 이외에 이 관련되는 그 단원들 같이 도와준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바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가 있은 이후에 이것을 입막음을 한다든가 했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증거인멸의 그 행위로도 처벌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지금 보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부터 청와대에 이분을 처벌해달라라는 청원이 있고 네. 2, 3일 만에 수천 명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더불어서 성범죄가 예전과 달리 2013년 이후부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과할 때 보면은 이전 감독이 성폭행에 대한 건 강력하게 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증언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는 증언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추가 폭로가 계속해서 더 이어져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법조계에서 미투 이 행진이 이어졌고 그것이 네. 이제 문화계로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권, 문화계로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거의 실명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가명으로 하고 비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구체적인 지금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검찰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실명으로 그 피해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상고인 조사가 있고 또 지금 보면은 어떤 고백들이 있냐면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울면서 정말 하소연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그 내용이 정말 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런 유사성행 같은 것을 강요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게 공소시효 내에서 이 미투 행진이 이어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결국 이 부분이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마 본인도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네. 제가 미리 단언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뒤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밤에 인형 뽑기 방을 돌면서 이제 현금을 훔쳐서 달아난 30대가 붙잡혔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30대가 이게 네. 한 14일에 걸쳐서 토탈에서 1,300만 원 정도의 돈을 훔쳤는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서울 각각 학교 근처나 보면은 인형 뽑기 방이 있는데 네. 보통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인형 뽑기를 이제 하는 트릭을 써서 인형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뽑았는데 네. 이젠 그렇지 않고 아시다시피 요즘은 무인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을 바꾸는 그 점포에 있는 이 돈을 바꾸는 것을 복면을 쓰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빠루 결국 손 지렛대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뜯은 다음에 안에 있는 돈을 몽땅 한꺼번에 이제 훔쳐 나가는 것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4일에 거쳐서 한 1,3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번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어떤 해당하는 돈을 훔쳐왔는데 그 부분이 CCTV를 통해서 대충 어떤 인원이 신원이 확인됐고 네.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림동에 있는 이 지하철에 있는 코인 보관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남겨뒀던 돈을 이제 숨겨놨다가 이 CCTV를 추적해서 왔는 경찰에 체포됐던 사건인데요. 알고 봤더니만 이제 한 1,300만 원 중에 한 200만 원만 쓰고 그나마 한 1,100만 원 정도는 그대로 이제 회수를 해서 네. 이 돈이 출처를 있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예. 검은색 복면이랑 장갑까지 착용하고 좀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적용 가능한 혐의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조인으로서는 이것을 이른바 야주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간에 이 주거라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사무실 상가도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이 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또 위험한 물건까지 들고 들어가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반 절도보다 훨씬 더 가중 처벌이 되는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전과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고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거의 99% 이상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속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사람의 어떤 법적 책임의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전과가 있느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반복으로 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 전에 있는 전과까지 있으면은 단순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넘어서 상습법으로 처벌해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언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네. 통상 이런 케이스에 보면은 전과가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상습 절도로 인해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